네, 안녕하세요. 이슈엔터 권호철입니다.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대전 유성구청장 선거도 본격적인 경쟁 국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유성구는 대동연구개발특구와 대학, 신도시가 함께 있는 대전의 대표 성장지역인데요. 과학도시 경쟁력과 교통, 주거와 교육, 청년, 창업, 생태계, 그리고 도시 확장에 따른 생활 인프라 문제까지 다양한 과제가 맞물려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정용래 후보를 만나 지난 구정평가와 앞으로의 비전 들어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후보님 이제 3선 도전 나서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번엔 다시 한번 또 선택을 받으셔야 되는데 네네. 그 이유를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유성구가 민선 7기, 8기 거치면서 여러 가지 평가도 그렇고 예. 굉장히 발전된 도시 또 이렇게 확장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보면 전 세계적으로 아주 대전환의 시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개인도 그렇고 도시도 그렇고 기존에 해왔던 방식 가지고는 안 되고 새로운 이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 가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제가 민선 7, 8기 거치면서 유성구가 자치구 중에 지금 전국 최고의 도시로 성장을 했지만 예. 이제 이래 가지고는 안 되고 이미 우리는 이제 글로벌 그 세계 지구촌으로 지금 이미 진입을 해 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이미 전 세계적인 도시들과 경쟁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유성구가 이제 대한민국에만 머물지 않고 예. 글로벌 경쟁을 갖게 하기 위한 그런 글로벌 혁신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지금 저희가 포부와 또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민선 9기에 3선에 도전해서 그런 성과와 경험 바탕으로 해서 좋은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더 크게 한번 나아가 보겠다 이런 생각이 그렇죠. 것 같습니다. 글로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지난 8년을 좀 돌아보시면 가장 좀 자신 있게 평가받고 싶은 성과라고 할까요? 좀 그런 또 좀 설명해 주시죠. 뭐 분야라기보다 사실 이제 평가라고 하는 게 우리 자체적인 평가가 아니라 대외적으로 그 평가들을 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히 7, 8기 거쳐오면서 저희가 보면 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또 경쟁력 있는 도시로 이렇게 평가를 받아왔어요. 네. 최근에도 뭐 2년 연속 지속 가능한 도시에서 전국 자치구 종합 1위 네. 했었고 또 민선 지방자치 30년 지역 경쟁력 평가에서도 최상위. 아, 네. 그리고 행정 서비스 같은 것도 평가를 하거든요. 저 표준협회나 이런 데서. 네. 근데 그것도 지금 5년 연속 또 5년 1위 하고 연속이요? 있기 때문에 이런 대외적인 평가는 좋은데 사실 그게 이제 행정을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지역 여건과 또 국민들이 같이 저희한테 협조하고 응원해 주신 그 덕분이 크지요. 네, 예. 전체적으로 도시 자체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지자체로서의 그런 경쟁력을 갖추었다. 예. 이렇게 저희는 스스로 자부심을 좀 갖습니다. 예. 결국은 국민들에게 좀 성과를 돌리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래도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민선 9기 핵심 좀 공약 1호 첫 번째로 지금 그 관심을 갖는 게 혁신 창업 생태계 만들겠다. 물론 민선 8기에도 창업 혁신 해가지고 주요 과제 중에 하나 있는데 예. 왜 이걸 더 신경을 쓰냐 그러면 이미 이제 산업이 옛날 같은 그런 고정된 그런 산업 네. 구조에서 좀 벗어나서 AX 시대에 창업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창업이 이루어지고 성장하고 하려 그러면 사실은 이게 이제 좀 규모가 커졌을 때 지역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큰 기업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렇죠. 우리가 산업단지 조성이 좀 더뎌요. 아, 그렇습니까? 특히 이제 안산, 국방산단 이런 문제 네. 보면 네. 10년이 훨씬 넘는 세월 동안 지금 지체되고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이 되게 아쉬워.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문제가 뭐 민선 8기도 뭐 여러 가지 대전시에서 추진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네. 지금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빨리 산업단지 조성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도시 신도심 지역이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예. 이게 도심이 들어서고 나면 주거지가 들어선 이후에 교통이나 학교 문제 이런 게 예. 선제적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예. 그 이후에 굉장히 주민들 불편을 겪고 또 이러저런 민원이 제기되고 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앞으로 이런 도시 계획을 할 때 예. 조금 더 빨리 도로망이나 또 학교의 문제나 또 학군에 조정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예. 먼저 선제적으로 좀 돼야 되고 특히 제가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니까
뭐 청소년 시설이나 또 복지관, 장애인들 시설 이런 것들이 도시가 조성되고 난 다음에 필요하면 그때부터 이제 추진하게 네. 되는데 먼저 이것들이 같이 도시계획을 한 단계부터 같이 계획이 돼줘야 예. 이 주민들이 실제로 신도심이 조성됐을 때 생활에서 그런 혜택을 같이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 아쉬웠던 부분 때문에 3선을 더 도전하시는 걸로 봐도 되는 겁니까? 그걸 또 해결하셔야 되니까요.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현안들도 예. 있는데 예. 사실은 아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약간 미래를 먼저 준비하고 미래의 문을 먼저 열어가는 그런 글로벌 혁신 도시로 알겠습니다. 우리 유성이 좀 자리매김하자는 이런 포부를 가지고 네. 있습니다. 잘 큰 알겠습니다. 포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성구 하면 이 연구개발특구 그리고 카이스트, 충남대 이런 자원을 핵심 자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사실은 조금 체감으로서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과학 도시라는 체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어떻게 연결이라고 할까요?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우리가 가까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건가요? 얼른 잘 느끼지 못하는 예. 경향이 있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근데 외지에서는 오히려 이제 과학 도시라고 하니까 예. 유성 쪽에 이렇게 과학관 놀러 오고 이런 사람도 많이 있는데 많이 있죠. 사실은 이제 이게 출연연이나 이런 그 연구소나 이런 데들이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하고 이렇게 교류가 많이 없었잖아요, 그동안. 그랬죠. 예.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나온 연구 성과들이 그 기술 사업화 되고 이것이 대단히 큰 기업으로 성장하고 이런 것들을 네. 시민들이 직접 잘 알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들이 그래서 연구 성과들이 어떻게 산업하고 경제하고 연결될 거냐 하는 부분들을 조금 더 알려야 될 필요도 좀 있고, 사실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 예. 유성에서 성장한 기업들이 정말 우리나라 뭐 코스닥 시총 1위도 한때 했었고 최근에도 로봇 관련된 기업이 네. 현대하고 예, 맞습니다. 결합해가지고 예. 또 거기 인수되고 그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기업명은 언급 못합니다만 예.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이런 강한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잘 이렇게 연결이 안 되나 봐. 그게 좀 알려져야 된다. 그렇구나. 그런 예. 기업들이 사실은 국가적으로 아주 대단히 소중한 기업들이고 국가적으로 큰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근처에 있는 주민들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그런 부분들이 일자리나 또는 주민들하고 어울림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 좋은 기업이 있다. 또 그리고 그런 좋은 기술들이나 이걸 통해서 창업이 잘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기업들이 성장해 나간다. 그러면서 우리의 일자리가 생기고 내 삶이 변화된다. 네. 하는 걸 좀 느낄 수 있도록 교류 활성화 또 이게 정보 공유 예. 이런 것도 좀 필요해 보입니다. 예. 만약 이번에 다시 당선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은 또 신경 쓰셔야 되겠네요. 아,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생활 현안 문제인데 어쨌든 유성이 뭐 살기 좋은 도시는 맞습니다. 그래도 조금 해결해야 될 생활 현안 문제가 좀 있다면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실래요? 신도심 쪽에 아무래도 교통 문제가 대중교통 문제의 어려움을 꽤 많이들 말씀들을 해주셔요. 예. 새로 신시가지 이제 아파트 입주하고 이런데 대중교통이 지금 갖춰져 있지가 않아가지고 되는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예. 뭐 기존에 물론 원도심이나 이런 데도 뭐 그런 대중교통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신도심 지역은 새로운 버스 노선 같은 게 들어오지 않고 예. 이제 트램 2호선이 되면 그나마 좀 남부권 쪽은 서남부권 쪽은 좀 해결이 될 텐데 여전히 동부권 북부권 쪽은 여전히 그래도 대중교통이 굉장히 열악한 그런 체계이고 해서 민선국이 특히 대전 시정 할 때 허태정 우리 시장 후보께서도 그걸 공략을 하셨던데 네. 트램하고 연계되는 마을 연계버스 같은 거를 예. 그걸 지금부터 민선국이 시작하자마자 아마 그 검토 작업을 들어가야 될 거예요. 네. 그래야 트램이 완공되는 시점에 맞춰서 대중교통 체계가 전면 좀 개편이 될 거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학교 문제들 있어요. 중요하죠. 매번 신도심이 조성될 때마다 학교가 제때 들어서지 않거나 또는 이제 학교 부지가 없어지거나 이래가지고 이걸 저희가 주민들하고 굉장히 많은 민원 제기하고 문제 제기하고 또 같이 노력해서 다시 설립되고 이런 경우가 계속 계속 지금 반복이 되거든요. 이번에도 지금 죽동초등학교 죽동에 있는 이주구 개발하는 중학교 문제, 죽동의 중학교 문제가 갑자기 또 교육청에서 있던 부지가 또 계획에서 빠지는 바람에 또 그 문제는 반드시 제가 그래서 교육감 후보들 중간중간에 이제 나오신 분들 만나면 이 부분은 반드시 중학교 신설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걸 제가 어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신도시에서 갖는 조금
인프라가 빨리 제때 구축이 되지 못하면서 오는 그런 불편한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후보님께서는 구청 운영하면서도 이 청년 창업 그리고 미래 산업 문제를 좀 강조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네네. 중요한 게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 좀 어떻습니까? 그런 전략이 좀 있으신가요? 저희가 2024년에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청소년 5개년 계획 해가지고 이걸 네. 계획 수립을 하려 그러면 청소년들의 설문조사 같은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그렇겠죠. 10명 중에 8명이 자기는 유석에서 계속 살고 싶다. 예. 학교 이유가 다니고 뭡니까? 생활해봤더니 예. 이게 생활 환경이 굉장히 좋은 거죠. 익숙하다. 거기서 오는 만족감이 좀 있어서 그래서 결국 일자리의 문제와 주거의 문제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 창업타운 이런 음. 거를 궁동, 어은동, 복명동 이쪽으로 해서 예. 직주락이 같이 구비되는 예. 그런 청년 창업타운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미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우리 스타트업 파크가 민선 이제 7기 때 예. 저희가 이제 그때 하태정 그 시장님 하실 때 같이 해서 스타트업 파크를 조성을 했고 네. 이제 궁동에 지금 한참 그런 많은 스타트업들이 지금 입주해 있잖아요. 예. 그리고 복명동에 가보면 아마 음. 지금 대전 시내권에서는 야간 상권이 제일 많이 이제 살아있는 데는 거기일 거예요. 아유, 뭐 엄청 먹거리는 붐입니다. 있는데, 예. 이게 이제 또 궁동과 복명동이 또 큰 그 대로와 또 하천을 통해서 좀 단절이 돼 있어서 그렇죠. 그걸 연결하는 지금 보행육교 그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그렇군요. 설계는 거의 다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건축 이렇게 건설만 하면 되는 거고 제가 여기에 청년 주거 시설, 청년 특화 주택 예. 이런 걸 좀 지으려고 지금 계획을 갖고 있고 정부에 이제 좀 제안을 해놓은 상태고 청년 지원센터도 지난 2월에 저희도 오픈했지요. 예. 궁동에. 그래서 그 이제 청년 지원센터를 통해서 청년들의 이제 교류 활성화 또 이 안에서 커뮤니티 이런 거를 좀 하고 또 정보도 좀 얻고 예. 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것들 그 이제 지역적으로는 궁동, 어운동, 복명동 이 지역이 청년 창업타운, 청년들 주거타운 이런 식으로 좀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일터와 주거지와 또 어울림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큰 그림이 있으셨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 후보 이야기인데요. 어떻습니까? 저 조원희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새로운 변화, 뭐 균형 발전 이런 걸 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정용래 후보만의 좀 차별화된 경쟁력은 좀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데 이럴 때는 이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뭔지를 잘 파악을 해서 도시의 미래를 먼저 준비해 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첫째 경험이 좀 풍부한 사람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실제로 실행을 해서 성과를 낸 그런 검증된 실행력이 좀 필요한 겁니다. 제가 민선 7기 8기 거치면서 이런 유성이 가지고 있는 자산과 또 이걸 가지고 유성이 낼 수 있는 성과들을 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거의 모든 그 기관들의 중앙의 평가에서 기초자치구 중에서는 거의 가장 우수한 그런 자치구로서 평가를 받았고 또 그걸 검증을 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서는 제가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이번 선거에서 좀 내세우는 공약이 좀 많이 있으실 텐데 그래도 좀 대표적인 공약을 좀 소개해 주시죠. 이제 반복되는 말씀인데 그 창업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노력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업 활성화가 된 이후에 그러면 창업만 되면 되는 거냐? 아니면 이 창업이 된 경쟁이 있는 스타트업들 키워서 정말 유니콘 기업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기업도 성장을 시켜야 되는 과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역 성장 투자 펀드를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한 10억, 20억 그 구청에서 출자를 하고 하면 이게 아마 한 500억 규모의 투자 펀드가 조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제가 분석해서 한 계획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아주 전문적인 그런 투자 전문가들, VC들, AC들이 같이 저희하고 논의를 해서 또 그분들이 먼저 제안하기도 했고 유성이면 가능하다. 지금 사실 지역 투자 펀드가 판교가 있는 성남시, 서울대가 있는 관악구, 또 강남, 종로 이런 데가 기초자치구에서 지자체가 하는 펀드가 있어요. 근데 그런 데에서도 뭐 적게는 5억에서 한 20억 정도까지 해가지고 한 3, 400억 정도 펀드를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보다 훨씬 매력이 있고 가능성이 많은 데가 유성이다. 라고 이 투자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서 자기들이 구청에서 이거를 시행하면 바로 자기들이 참여를 하겠다라고 하는 대단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장 펀드를 통해서 유성이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 역량, 그리고 창업 역량들을 키우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과학기술에 투자한다. 유성이 가지고 있는 사람과 기술에 투자한다. 그러면 그런 이제 성장이 되는 과실이 투자에 대한 이익이 주민들이 같이 나눠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기업을 키우고 그 성장의 과실을 지역 주민들이 같이 나누고 이럴 수 있는 좋은 상생, 혁신적인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시간이 좀 다 돼서요. 이제 후보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유일하게 대전에서 3선 도전이세요. 네네. 그리고 또 아마 제가 알기로도 더 큰 정치하시길 바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정용래 후보를 다시 시민들께서 국민들께서 선택하셔야 되는 이유 한번 좀 말씀 주시죠. 예, 두 차례 유성구청장을 거치면서 유성구가 전국 최고의 지자체로 성장하는데 나름 저도 혼신의 열정을 다했습니다. 이제 유성은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를 넘어서 전 세계의 강대국에 있는 강한 도시들과 경쟁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혁신 도시로 나아가서 대전의 성장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장을 견인하는 그런 혁신적인 도시 유성을 만들겠습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함께 손을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정용래 후보와 함께 유성의 변화와 앞으로의 과제를 들어봤습니다. 후보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